수능 2020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입니다. 자, 가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자, 나는 김기택의 셉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이제 애초에 이렇게 순서가 한 작품 문제부터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절대 시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봐라. 물론 이건 이제 적절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선택지부터 보세요. 자, 불려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동주는 여러분 이렇게 순응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의심스러워야 돼. 틀렸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윤동주가 과연 타당한 이유가 없었을까? 이거 틀렸을 겁니다. 시대를 아파한 지식인이에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3번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해서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다. 절대 윤동주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했으면 이 시 쓰지도 않았어요. 4번 없다의 반복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 윤동주 그러면 키워드가 자아성찰 아니냐? 반성적 자세 이거지 답이지 이거. 그지?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 뭘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상한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윤동주는 보통 이런 시의 경향이 있어요. 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없지 않다는 얘기야 사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진짜 그럴까? 그랬으면 왜 이 시를 썼겠어?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이 반석은 굉장히 안전한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동주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건 시대가 지금 시대 상황이 좋지 않은 건데 내가 지금 나는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보통 사람은 자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좋아할 텐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윤동주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를 존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편안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반성적 자세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제 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기억, 미음을 탐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건 두 작품 문제니까 좀 이따 보고 요거 45번 문제 먼저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여기 보지 마시고요. 시 보지 마시고 보기하고 선택지로 푸세요. 보기에 따른 감상. 자, 새에서 새 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이거죠. 새 장에 갇힌 새가 결국은 누구다? 현대인이다. 현대인들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왜 윤동주랑 이렇게 묶어놨는지 알겠지? 어느 정도 유사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일상의 어떤 안온함에 길들여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반성하고 있어요, 윤동주는. 자,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여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네. 한때 이제 여러분들의 아빠나 엄마가 어떤 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언제 계기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대화를 하시면 꿈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일상에 아빠가 이제 회사 가서 또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충실하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충실한 가장이 되면서 아빠의 재능, 아빠의 꿈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일상에 만족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나 연봉도 좀 꽤 그게 그죠? 네, 좀 높게 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 건강하고 뭐 특별히 불만 없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돼서 본인의 어떤 그 잠재된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여러분 일상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자유하고는 뭐가 돼? 대척점에 있는 거다.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번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부딪혀 보고서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2번 맞을 것 같아요.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갖고 있다. 양가성이라는 건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 특징을 다. 그렇죠. 이게 억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 안온함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억압하는 것도 있죠. 때로는 뭐 좀 어디 가서 마음껏 좀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항상 가족들이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억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다 그랬어요. 닭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날 수 있었는데 퇴화됐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날개가 귀찮아졌다는 거는 자기의 자유의 가능성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했다? 이건 이상한 얘기죠. 본질에 충실했는데 왜 자유를 상실해? 여기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본질과 여러분 이 자유는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과 자유가 같은 말이라고. 이 본질은 얘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본질에 일상에 충실하다가 자유를 상실했지 어떻게 본질에 충실하다가 자유를 상실해. 이걸 살짝 함정을 파놓은 건데 여기에 걸려들었지. 그죠? 틀린 학생들은. 자, 그다음 5번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전에 현대인 모습. 그래서 다 이거는 보기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44번. 그래서 이제 기역 미음을 탐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기와 바람 이런 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1번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기억이 거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있고요. 바람이 불어요. 그죠? 네.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이 끊임없는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통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이다. 여러분 바람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끌었나? 그게 아니지. 바람은 불고 있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있는 걸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는 거지. 바람이 내 발을 반석으로 이끈 적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나를 갖다가 무슨 반석 위로 그죠? 네, 안락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제 강점기인데 내가 안락하게 살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리을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어. 다만 안 할 뿐이지.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통해 활용해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작품보다 문제에 집중해라. 문학은 독해는 사실은 독해는 지문을 많이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문학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